무릎을 꿇은 남자가 딸의 이름 석자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자기 손으로 잡아들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북한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방금 전까지 딸을 구하겠다고 조폭이랑 촉법소년들까지 두들겨 패던 그 사람을요. 진짜 이 엔딩 보고 리모컨 던질 뻔했잖아요. 오늘은 이 미친 전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일단 이번 회차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딸바보 아저씨가 괴물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누구를 때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냐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인과관계를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뜯어볼게요. 사실 이번 회차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방영 초반만 해도 이 작품은 그냥 그런 중년 남성 액션물 중 하나겠거니 하고 가볍게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청률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게 단순히 액션이 화려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액션 뒤에 숨겨진 인물들의 관계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배신했고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하는 감정선이 점점 촘촘하게 쌓여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번 회차는 그 감정선이 폭발하는 지점이었던 거고요. 인물 관계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심에는 당연히 김 부장과 딸 민지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옛 동료였던 성한수와 박진철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과거의 인연으로 묶여 있죠. 반대편에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얽힌 주강찬이 있고 그 위에 시스템을 대변하는 특임국장 강국철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드라마의 구조가 단순한 1대1 대결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그리고 조직과 조직이라는 여러 겹이 대립으로 짜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 회차는 이 여러 겹이 대립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회차였던 거죠. 이렇게 여러 층위의 갈등을 한 회차 안에 전부 몰아넣는 게 자칫하면 이야기가 산만해질 위험도 있는데 이 드라마는 그걸 한 가지 축, 그러니까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감정선으로 계속 붙잡아 두더라고요. 아무리 정치적인 음모나 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도 결국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김 부장과 민지의 관계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전개가 나와도 감정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부터 뜯어볼까요? 이 사람, 겉으로는 살림 팍팍한 평범한 회사원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매일 출근하고 딸 도시락 걱정하고 대출 이자 걱정하는 그런 아저씨요. 근데 알고 보니 코드네임 66,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냉철한 요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 지낸 것뿐일까요? 제가 봤을 땐 김 부장은 자기 아내 괴물을 딸이라는 존재로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지를 키우면서 나는 이제 평범한 아빠다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세뇌를 걸었던 거죠. 이런 설정, 사실 액션 장르에서 자주 쓰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가 잘한 부분은 그 억제가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를 초반부의 소소한 디테일로 계속 흘려줬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위협 상황에서도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진다거나 몸이 먼저 반응한다거나 하는 장면들요. 그런 게 다 복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유일한 억제 장치, 그러니까 민지가 납치당하는 순간 그 세뇌가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그동안 눌러놨던 본능이 한 번에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무법중년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던진 대사가 아니라 이 캐릭터가 인간에서 다시 요원으로 돌아가는 선언 같은 거였다고 봐요. 법과 규정을 넘어선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썼던 평범한 삶이라는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액션의 시작이자 동시에 이 캐릭터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히는 전환점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김 부장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억눌러온 게 단순히 폭력성만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판단력,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냉철한 계산 능력까지 함께 억눌러왔던 거죠. 평범한 아빠로 살 때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근데 딸이 위협받는 순간 감정적인 분노와 함께 예전의 그 냉철한 판단력까지 동시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액션이 단순한 분노 폭발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려졌던 거고요. 상대를 제압하는 순서, 정보를 캐내는 방식,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흐름까지 다 예전 요원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게 김 부장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권도 관장 성한수랑 야수 같은 전투력의 박진철, 이 두 사람이 합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우연히 도와주는 조연이 아니에요. 옛 동료라는 설정 자체가 김 부장한테 과거가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장치거든요. 평범한 아저씨인 줄 알았던 사람 옆에 알고 보니 다들 뭔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한수라는 캐릭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태권도 관장이라는 지극히 평화로운 직업으로 위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힘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김 부장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박진철은 반대로 좀 더 노골적으로 폭력성을 못 감추는 캐릭터죠. 이 두 사람의 대비가 재밌는 게 성한수는 이성적으로 자제하는 타입이고 박진철은 본능적으로 터지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뭉쳤을 때 팀워크가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스타일이 맞물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그림이 나왔던 거고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이들은 서로에게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사건을 함께 겪었고 그 이후로 각자 다른 삶을 선택하면서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같은 게 대사 없이도 눈빛과 태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 부장이 다시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이 망설임 없이 합류하는 게 단순한 의리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마치 그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이제야 갚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이 세 사람이 뭉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복수국의 팀플레이가 시작되는 거고 극이 완전히 다른 장르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초반부의 잔잔한 가족 드라마에서 후반부의 하드보일드 액션물로요. 이런 톤 전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놓은 것도 이 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라고 봐요. 이제 반대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강찬, 이 악덕 건설사 대표요. 이 사람의 동기가 뭐였을까 생각해봤는데 결국 이 사람도 자기 사업, 자기 이익 지키려고 민지를 건드린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자기가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힘없는 회사원 딸 정도로 생각하고 겁만 주려고 했던 건데 상대가 국가급 요원 출신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오판 하나가 결국 자기 사업체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결과로 돌아온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괴물의 딸을 건드렸다는 문구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강찬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파고들면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세상의 룰을 정한다고 착각하는 부류거든요. 돈과 인맥으로 여태까지 모든 문제를 덮어왔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김 부장이라는 변수는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그렇게 통쾌했던 것 같아요. 평생 법 위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개인의 분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이 대표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에요. 심지어 김 부장한테 궁지에 몰렸을 때도 처음엔 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이 태도가 끝까지 안 바뀌는 게 오히려 이 캐릭터의 한계이자 몰락의 원인이라고 봐요. 진짜 무서운 상대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주강찬 밑에 있던 조폭들과 촉법소년들의 존재도 곱씹어 볼만해요. 이 인물들이 단순히 액션 장면을 채우는 소모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주강찬이라는 인물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말단이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어리고 취약한 존재들까지 이용하는 그 구조 자체가 주강찬이라는 악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 부장이 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 주강찬이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은 사실 주강찬이 아니에요. 특수임무국, 그러니까 특임국의 등장이었죠. 김 부장이 딸을 구하고 다 정리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국가기관이 집을 포위해버리잖아요. 이 장면에서 저는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왜냐면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개인 대 조폭의 싸움처럼 보여줬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개인 대 국가의 이야기였다는 걸 이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김 부장 개인의 복수극이 끝나자마자 훨씬 더 큰 시스템이 그를 집어삼키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가 왜 무서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응원했던 게 결국 법을 어긴 사람이었다는 걸 마지막에 확 깨닫게 만들거든요. 그동안은 딸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처럼 느껴졌던 행동들이 국가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시청자한테 너희가 응원한 저 사람, 사실은 국가 시스템 입장에서는 처벌 대상이야라는 걸 던지면서 묘한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김 부장의 행동, 그래도 정당했다고 보세요? 이 장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드라마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의 정의와 시스템의 정의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라고 봐요. 김 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백주대 낮에 활개친 사건일 뿐이거든요. 이 온도차가 이번 회차 후반부의 긴장감을 완전히 다른 층위로 끌어올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 부장의 선택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 사람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몸 하나는 확실하게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딸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순순히 투항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이 캐릭터가 계속 지켜온 우선순위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사람한테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유보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던 거죠. 요원으로서의 본능과 아빠로서의 본능이 충돌했을 때 결국 아빠 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북한으로 압송되는 장면이 그렇게 먹먹했던 것 같아요. 승리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닌 애매하고 씁쓸한 결말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김 부장이 보인 표정 변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딸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곧이어 밀려오는 체념이 거의 동시에 얼굴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대사 없이 표정만으로 전달하는 게 결코 쉬운 연기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장면 하나에 이번 회차 전체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었다고 봐요. 여기서 강국철이라는 특임 국장 캐릭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직 얼굴에 드러난 동기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태도에서 이미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뉘앙스가 풍겼거든요. 김 부장을 넘기는 게 정말 국가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였는지 이 부분이 다음 회차의 핵심 떡밥이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이 인물이 김 부장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절차상의 신속함이 아니라 뭔가를 감추기 위해 빨리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조급함처럼 보였어요. 민지라는 캐릭터도 잠깐 짚어볼게요. 이번 회차에서는 주로 구출당하는 입장으로만 그려졌지만 사실 이 인물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단순한 피해자 캐릭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같거든요. 아빠와 이별하는 장면에서 민지가 보인 반응도 의미심장했어요. 단순히 울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각오한 듯한 담담함이 섞여 있었잖아요. 이건 이 캐릭터가 이제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존재로 남지 않을 거라는 암시로 읽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건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딸은 구했는데 아빠는 잃은 거잖아요. 이런 애매한 결말이 오히려 다음 화를 더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결말 방식이 요즘 시청자들 취향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결말보다 뭔가 찜찜하고 계속 곱씹게 되는 결말이 오히려 화제성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잖아요. 실제로 이번 회차 이후 시청률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도 이 여운 있는 엔딩이 입소문을 타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쯤에서 연출적인 부분도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 회차는 유독 카메라 워킹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초반 가족 장면에서는 화면이 따뜻한 톤으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잡히다가 민지가 납치된 이후부터는 손떨림 효과가 들어간 듯한 불안정한 구도로 확 바뀌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연출 트릭이 아니라 김 부장이라는 인물의 내면 상태를 관객이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평온했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화면 자체가 흔들리면서 보여준 거죠. 배우들의 연기 톤 변화도 눈여겨볼 만해요. 초반부 김 부장은 어깨가 살짝 굽어있고
말투도 조심스럽고 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졌잖아요. 근데 본능이 깨어난 이후부터는 걸음걸이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깨를 펴고 시선도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캐릭터의 심리 변화를 대사 없이도 설득력 있게 전달해준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액션 시퀀스 구성도 재밌었던 게 조폭들과의 전투에서는 화려하고 시원한 타격감 위주로 편집이 됐다면 특임국이 집을 포위하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정적이고 느린 편집으로 완전히 다른 긴장감을 줬거든요.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말 몇 마디와 눈빛만으로 전개되는 심리전이었으니까요. 이 대비가 이번 회차의 감정선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준 요소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이 드라마의 색채 사용이에요. 민지와 함께 있는 장면들은 대체로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조명을 쓰는 반면 조직이나 특임국이 등장하는 장면은 푸른빛이 도는 차가운 조명을 쓰더라고요. 이 색채 대비만 봐도 이 드라마가 가정과 국가 시스템이라는 두 세계를 얼마나 선명하게 대립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 드라마가 기존 복수극 클리셰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보통 이런 장르에서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통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통쾌한 액션 뒤에 곧바로 씁쓸한 대가를 붙여놓거든요. 이 구조 덕분에 단순한 사이다 액션물이 아니라 훨씬 더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완성된 것 같아요. 실제로 방영 이후 온라인 반응을 보면 액션 자체에 대한 만족도만큼이나 마지막 압송 장면에 대한 먹먹함을 언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번 엔딩이 단순한 다음화 예고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이번 회차가 그냥 액션만 있는 회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정교하게 보여준 회차였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소름이 돋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포위당하는 그 조용한 장면이 가장 무섭게 다가왔거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드라마가 하려는 이야기가 뭔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표면적으로는 숨겨진 요원 출신 아빠가 딸을 구하는 액션극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다가 그 조직을 벗어나 개인으로 살려고 할 때 과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김 부장은 스스로를 평범한 아빠라고 정의하려 했지만 결국 몸에 새겨진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과거가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라고 봐요. 그리고 부성애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눈여겨볼 만해요. 보통 이런 장르에서 아빠와 딸의 관계는 그냥 지켜야 할 대상, 구해야 할 대상 정도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관계를 캐릭터의 행동 동기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김 부장이 법을 어기고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휘두르고 결국 조국까지 등지게 되는 그 모든 선택의 시작과 끝에 전부 딸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아무리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도 그 행동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그게 진짜 정당한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기존의 비슷한 복수극, 첩보극 장르와 비교했을 때 이 드라마가 차별화되는 지점도 있어요. 보통 이런 장르물에서는 주인공의 능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그려지고 갈등의 초점도 얼마나 화려하게 이기느냐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이기는 순간까지는 통쾌하게 보여주다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국가라는 훨씬 더 큰 벽을 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마냥 무적처럼 느껴지지 않고 계속 뭔가에 쫓기고 무언가를 잃어가는 인물로 남는 거예요. 이 구조 덕분에 시청자가 다음 회차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계속 남는 거고요. 소품 활용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극 초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민지의 소지품들,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가 자주 쓰던 물건들이 후반부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클로즈업되는 연출이 있었잖아요. 이런 반복 연출은 단순한 감정 자극용 장치가 아니라 시청자한테 이 사람이 지키려는 게 무엇인지 계속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별 장면에서 그 소품들이 다시 스치듯 지나갈 때 대사 하나 없이도 감정이 확 몰아치는 효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인물들의 침묵 연출이에요.
보통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대사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물들을 침묵하게 만들더라고요. 김 부장이 투항을 결심하는 순간, 딸과 마지막으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전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전달하는 장면들이었어요. 이런 연출 방식이 심파로 흐르기 쉬운 이별 장면을 훨씬 절제되고 여운 있게 완성시킨 것 같아요. 여기서 제목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드라마 제목이 그냥 김 부장이잖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특징 없는 직함으로 지어진 제목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의도된 설정이라고 봐요. 극중 이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그저 부장이라는 평범한 직급 뒤에 숨기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평범한 직함 뒤에 얼마나 거대한 존재가 숨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 드라마의 핵심 반전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셈이죠. 평범해 보이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괴물 같은 존재감. 이게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라고 봐요. 이번 회차를 둘러싸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논쟁이 될 만한 지점도 몇 가지 짚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역시 국가가 개인을 이렇게까지 희생시키는 게 정당한가라는 질문이에요. 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을 통째로 적국에 넘겨버리는 결정. 이게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김 부장의 폭력 수위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지만 법을 완전히 무시한 사적 제재가 과연 통쾌함으로만 소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논쟁적인 지점들이 오히려 이 드라마를 그냥 흘려보는 액션물이 아니라 계속 곱씹게 만드는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회차 예측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 깔린 복선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더라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번 회차를 보면서 느낀 흐름과 인물들의 행동 패턴을 근거로 추측한 거니까 실제 전개랑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예측하면서 보는 재미도 이 드라마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 회차 마지막 장면들을 다시 복기해보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몇 가지 여지를 남겨둔 게 보이더라고요. 압송되는 김 부장의 표정, 뒤에 남겨진 친구들의 눈빛, 그리고 주강찬이 무릎을 꿇으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던 그 태도까지요.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씩 조합해서 다음 전개를 그려보는 것도 이번 리뷰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김 부장이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전개예요. 왜 이렇게 예측하냐면 이 드라마가 계속 김 부장을 전직 최고 공작원으로 강조해왔거든요. 이런 설정은 보통 나중에 회수되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그를 북으로 넘긴 특임국장 강국철이라는 인물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래를 한 것 같은 뉘앙스가 계속 풍겼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북한 내부의 강경파와 남한 정보부의 이중 거래가 동시에 터지면서 김 부장이 그 혼란을 틈타 탈출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시나리오가 재밌는 이유는요. 김 부장이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탈출 과정에서 자기를 배신한 강경파의 실체를 직접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면 복수의 대상이 남한의 주강찬 하나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인물까지 확장되는 거죠. 스케일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전개가 좀 더 그럴듯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이 드라마가 숨겨진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는 구조를 계속 써왔거든요. 코드네임 66이라는 정체가 드러난 것처럼 이번엔 그 코드네임 뒤에 있는 조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차례라고 봐요. 이 탈출 과정에서 김 부장이 예전 동료였던 지금은 적이 되어버린 인물과 재회하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인물이 하나 등장해주면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의 과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전직 요원이라는 설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절 구체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됐는지까지 이어지는 서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힘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번 회차 마지막에 김 부장이 압송되는 장면에서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눈빛에 여전히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서늘함이 남아있었거든요. 이런 디테일은 보통 다음 전개에서 그 인물이 절대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장치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압송 장면 자체가
사실은 이미 다음 탈출을 위한 밑그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성한수랑 박진철이 먼저 움직이는 전개예요. 이 두 사람 그냥 조력자로 끝날 캐릭터들이 아니거든요. 극 중반부터 계속 친구를 혼자 둘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특임국 쪽에 억류되거나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무력을 이용해서 먼저 판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경우엔 민지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맡게 될 거고요. 이 시나리오의 재미 포인트는요. 두 사람이 탈출하는 과정 자체가 코믹하면서도 화끈한 액션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원래 이 두 캐릭터가 티키타카가 강한 편이었잖아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티격태격하는 텐션이 계속 유지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전개 중간중간 숨 돌릴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완급 조절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갇혀있는 곳이 특임국의 비밀기지라는 설정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건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가둬두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한수와 박진철이 이곳을 탈출한다는 건 단순히 몸을 빼내는 것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의 은폐 구조 하나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탈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특임국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두 시나리오 다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복수극, 그리고 주강찬과 강국철이라는 두 악역이 다시 힘을 합쳐서 민지를 두 번째로 위협하는 전개요. 특히 주강찬 같은 경우는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이 김 부장이 북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런 인물들, 원래 상대가 사라지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잖아요.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존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다시 예전의 오만함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예측해보자면 강국철과 주강찬이 이번 기회에 서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원래 이런 이야기 구조에서는 서로 다른 축의 악역들이 각자 위기를 맞으면 결국 이해관계로 뭉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국철 입장에서는 김 부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테니 미리 주강찬의 자금력이나 인맥을 이용해서 대비하려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얹어보자면 민지라는 캐릭터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이상 이 인물이 계속 가만히 숨어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성한수와 박진철이 탈옥해서 합류하는 과정에서 민지가 오히려 이들을 돕는 역할로 등장한다면 이 캐릭터의 서사도 훨씬 풍부해질 거라고 봐요. 여기에 세 번째 가능성도 하나 얹어볼게요. 이건 좀 더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강국철이 사실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겉으로는 김 부장을 북으로 넘기는 강경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 내부의 강경파 정보를 캐내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국철이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회색지대의 인물로 재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이 조금 과하게 뻗어나간 예측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반전이 나온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실제로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다음 회차부터는 무대가 완전히 국경을 넘나드는 규모로 확장될 거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가족과 한 지역 조폭 사이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국가 대 국가, 정보기관 대 개인이라는 훨씬 큰 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 판 한가운데 여전히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라는 아주 작고 개인적인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부장이 먼저 탈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얘기한 강국철의 이중 플레이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자, 정리해볼게요. 이번 회차는 딸을 구한 아빠가 오히려 모든 걸 잃는 그런 씁쓸한 승리로 끝났어요. 겉으로는 액션 활극처럼 신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국가와 개인, 부성애와 시스템 사이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이 회차가 단순히 통쾌한 사이다 액션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여운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거든요. 북으로 넘어간 김 부장, 그리고 국경 이편에 남겨진 딸과 친구들.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복수극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수극의 끝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원했던 것, 그러니까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지, 이 질문이 앞으로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이 드라마가 보여준 흐름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쉽게 인물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잃게 만드는 이야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김 부장이 설령 무사히 돌아온다 해도 그 대가로 또 어떤 걸 내려놓아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되고 궁금해지네요. 이번 회차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의 두 얼굴을 전부 목격했어요. 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다정한 아빠,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무자비해질 수 있는 괴물. 이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게 이 드라마가 계속 우리 마음을 붙잡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얼굴 사이에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한 건 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도요. 다음 화에서 김 부장은 조용히 몸을 숨기며 때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감정을 못 이기고 바로 전면전에 뛰어들까요? 그리고 성한수와 박진철은 과연 무사히 민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국철과 주강찬, 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 갈라서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다음 회차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벌써부터 다음 방영일이 기다려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예측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민지와의 저녁 밥상, 그날은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